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 관련 위성 영상과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특징은 북한에서는 기계학습의 지도학습, 즉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렸던 한국 연구는 이미지가 있고 각 이미지별로 정답값이 있었습니다. 즉, 이미지별로 정확한 정답값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지도학습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정답값이 없거나 구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인구 총조사는 2008년에 시행된 조사입니다. 따라서 벌써 15년 이상이 되어 인구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북한 연구를 위해 북한 이탈 주민을 인터뷰하거나 북한의 신문을 읽고 고해상도 위성 영상이나 항공 사진을 보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 모든 방법이 일반 연구자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주간 위성 영상을 활용합니다. 주간 영상을 활용하면서도 지도 학습이 아니라 준지도 학습, 영어로 Semi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각 이미지별로 정답값이 없어도 주간 위성 영상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연구는 대전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 홍콩의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였고 컴퓨터공학과 지리학을 전공한 박사과정 학생들이 함께 진행한 융합 연구입니다. 현재 이 연구는 잘 진행되어 논문 작성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연구의 주요 기여는 북한의 격제 단위로 경제 지표를 처음으로 만들고 이를 무료로 공개된 센티넬 위성 영상과 기계 학습을 통해 추출했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적 기여는 정답값이 이미지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준지도 학습을 통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결과물은 북한의 도시화 지표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정답값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주간 위성 영상을 통해 추출한 결과를 보면 빨간색일수록 도시화 지표가 높습니다. 큰 도시들이 확실히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원산, 함흥, 평양 등이 그 예시입니다. 반면 북한의 산 지역은 도시화 지표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세포군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왼쪽이 주간 위성 영상이고 중간이 개발한 도시화 지표 스코어이며 오른쪽이 야간 조도입니다. 야간 조도는 정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간 영상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서 도시도 보이고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 위성 영상을 이용해 저희가 만든 스코어를 보면 야간 조도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의 이 지역은 숫자가 높고 이런 도로를 따라서 숫자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 지역은 숫자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조도보다는 주간 위성 영상의 정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분포를 가진 스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간 위성 영상으로 센티넬을 사용하고 이것을 격자로 256 픽셀 곱하기 256 픽셀로 자르므로 약 2.5km 곱하기 2.5km 정도의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를 활용해 북한 위성 영상에서 경제 지표를 추출합니다. 센티넬은 2016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공개된 영상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픽셀 하나가 10m 곱하기 10m 정도입니다. 이 해상도를 통해 건물이나 도로까지는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나 차가 어떤 종류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방법론에서는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우선 위성 영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위성 영상을 클러스터링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끼리 모아서 그룹화합니다. 그리고 이 그룹에 대해 사람이 랭킹을 매깁니다. 20개 정도의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가 한 곳으로 묶이도록 하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묶어줍니다. 그 다음 사람이 클러스터 간의 랭킹을 매기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만약 도시화 지표를 위한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은 클러스터는 랭킹을 더 높게 주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산 같은 곳은 랭킹을 낮게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계가 이 사람이 준 랭킹을 바탕으로 각 이미지의 점수를 0에서 1 사이로 매깁니다. 예를 들어 6번 클러스터는 사람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 보이고 이보다는 1, 2, 3번 클러스터에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논이 많은 20번 클러스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도 학습 방법에서는 각 이미지별로 정답값이 필요했으나 이 방법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클러스터링한 이미지를 사람이 랭킹을 매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라벨링하는 시간도 훨씬 단축됩니다. 보통 2시간 정도면 이 랭킹을 매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랭킹은 누가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자들은 물론 북한 이탈 주민을 섭외하여 로컬 지식을 이용해 랭킹을 매겨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랭킹을 하나로 합치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이를 활용해 랭킹을 합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랭킹을 매기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여기서는 만든 스코어를 X축으로 놓습니다. Y축에는 도시화와 관련될 것 같은 변수를 취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건물 밀도, 2008년 인구 밀도, 제곱킬로미터당 시장 면적, 제곱킬로미터당 기업수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개발한 도시화 지표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추출한 스코어가 도시화를 어느 정도 잘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자료를 최대한 모아 스코어가 잘 작동하는지 검증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공식 시장 정보는 통일연구원에서 얻었고, 북한의 기업 정보는 산업연구원에서 자료 협조를 받았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북한 신문에서 언급된 기업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건물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얻은 GIS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8년과 2014년의 건물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만든 스코어의 장점은 격자 단위로 제공되어 통계를 내기 상당히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농촌과 도시 지역의 스코어 평균을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으로 제공되므로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도시화 스코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별 또는 시군별로 어떤 두 개의 연도 간의 스코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관광지구 개발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했는데 원산 갈마지구나 양덕, 온천 관광지구, 삼지연 등이 그 예입니다. 관광지구 지역이 과연 실제로 개발이 잘 되었는지
이 스코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과 2019년에 3지연을 보면 확실히 개발이 많이 된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연도별 격자별로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화 스코어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지연에서 스코어가 많이 증가하는 곳의 영상을 보면 그 지역이 실제로 발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제재 때문에 공장이 들어서는 전통적인 경제 개발구 등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었는데 이 역시 스코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과 2019년에 위연군 경제개발구는 육안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이 스코어의 차이를 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스코어의 변화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북한의 위성 영상을 일일이 보고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체인지 디텍션을 하기에 상당히 편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이 방법론으로 다른 나라 역시 경제 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시아의 다른 저개발국도 스코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팔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그 나라의 인구 밀도나 사업체 숫자, 고용인 숫자와 우리가 만든 도시화 스코어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융복합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 지리학, 컴퓨터 공학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존에 얻기 어려웠던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지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차별점은 무료로 공개된 주간 위성 영상과 준지도 학습이라는 기계학습 방법론을 이용해 경제 지표를 추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 지표를 격자 단위로 추출하고 패널 자료를 만드는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9번째 강의로 GIS와 딥러닝을 활용한 사회과학 연구 소개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10번째 강의에서는 GIS 데이터를 활용한 컴퓨터 비전 딥러닝 실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지도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